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안에서 작은 다툼이나 껄끄러운 분위기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늘 화목하고 다정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사소한 문제 하나가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다 풀리겠지 하고 내버려 두거나 감정을 억누르다가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사랑과 이해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매우 긴 서술이 이어지겠지만 혹시 그 안에서 가정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힌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안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꽤 있음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거나 피곤하다고 각자 방에 틀어박히는 경우가 많아지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무관심이 스며드는 건 더 이상 가족이 서로를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처방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애정과 관심을 일상에서 작게나마 표현하는 일입니다. 당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라든지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쉬어가면 어때 같은 짧은 말 한마디도 의외로 마음의 거리를 확 줄여주곤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가르침에서도 가족에게 따뜻한 정을 아끼지 말고 자주 드러내라는 조언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우애와 따스함을 잃어버리면 그 구성원들은 바깥 세상에서도 안정된 심리적 기반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화나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도 가족이 서로의 단점을 싫어하는 마음만 품고 있다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습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혹은 형제가 게으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화를 내며 질책만 하면 관계가 점점 껄끄러워집니다. 여기에는 상대의 단점을 감싸 안거나 용납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면 함께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화를 감정적으로 분출하거나 무시로 일관해 버리면 상호 간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기왕이면 나도 때로는 실수를 하는 인간이니까 이 사람도 이해해보자라는 태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게 거슬리는 그 가족의 행동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유와 힘든 사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묵인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감정 폭발이 아닌 대화를 통해 변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모나 형제, 자식 사이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는 밖에서는 예의를 차리는 편인데 오히려 집안에서는 편하다는 이유로 막 대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족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태도가 조금씩 쌓여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앗아가곤 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 무심코 왜 또 이런 반찬이야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어머니 입장에선 서운함이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사는 식구끼리는 따로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바로 그 태도가 종종 집안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입니다. 오래된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감사를 표현하고 당신이 해준 일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고 자주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집안의 화목은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의가 아니라 스스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고 식구들끼리 한 번씩은 감정이 올라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서로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여기곤 하지만
사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평이나 짜증이 쌓였을 때 바로 폭발시키기보다 며칠 전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차분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동시에 혹시 당신도 내 행동에 서운했던 점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해라고 청해보면 예상 밖으로 큰 갈등을 일으킬 뻔했던 불씨가 잦아들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대화보다 감정이 앞서버리면 욕설이나 폭언으로 치닫기 쉽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만큼은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화풀이를 하고자 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주면서 혹은 가정을 위해 뭔가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움을 모르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너무 강하게 불만이 쌓이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랜 깨달음을 전해 내려온 사람들은 가족에게 주는 호의는 그냥 주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말이 무조건 희생만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성 없이 베푸는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여유와 정을 싹트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할 때 이걸 했으니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 한다라고 강박적으로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나는 기분 좋게 베풀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알아주든 모르든 내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가 나중이라도 고마움을 깨닫고 보답하려 할 때 그 우정은 훨씬 더 돈독해집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차가운 말투를 쓰면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가족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에게 모욕적 표현을 하지는 않나요?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도대체 멍청하니?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다가 그 말이 뼛속까지 꽂혀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내가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른바 나 전달 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했을 때 내가 굉장히 속상하더라. 혹시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왜 또 그래? 넌 늘 문제야. 라는 식의 거친 말보다는 훨씬 대화가 잘 통합니다. 집안에서 이런 대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온건한 표현법을 배웁니다. 반면 거친 말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거칠게 대처하거나 혹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대화하는 습관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믿고 돌보려면 사소한 역할 분담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청소, 아이 돌봄, 경제적 부담 등이 편중되어 있다면 그 편중된 쪽이 서서히 스트레스를 쌓게 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에도 승단 내에서 특정 일만 한두 사람이 떠맡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함께 나누어 가자는 공동체적 제안이 나오곤 했습니다. 비슷하게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버티게 내버려 두면 언젠간 그 사람의 반발이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의 처지에서 가능한 기여를 하고 서로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집안 공기가 훨씬 밝아집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라고 서로 욕하기보다 작은 도움이라도 장려하고 칭찬하면서 분담을 늘려가면 어떨까요? 부처님이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도 각자 취사 담당, 청소 담당, 탁발 담당 등을 둬서 균형을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분업이 잘 돌아가니 전체가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깨달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공간은 대단히 정서적이라서
이유 없는 감정 폭발이 잦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가 불쑥 튀어나와 의도치 않게 상대를 자극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불만이 쌓이다가 터져나오기도 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를 잠시 멈추고 살피는 멈춤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얼른 자리를 피하거나 호흡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차분한 몇 분이 화제를 바꾸거나 감정을 가라앉혀 폭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집안에서 부딪힐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대로 말하면 후회가 남지 않을까. 한 번만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그 한 번의 숨 고르기가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저녁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족 간에도 문화나 가치관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가 전통에 익숙한 반면 자녀 세대는 첨단 IT 시대에 살며 옷차림, 생각, 여가 활동 등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오기 일쑤인데 부처님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 배우려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그 배경이나 이유를 물어보고 자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존중해 주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 취향을 전혀 알 수 없다 해도 억지로 끼어들거나 비난하기보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너는 그렇게 좋아하니라는 식으로 물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가지는 옛날식 생활 철학에 대해 무조건 시대착오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시절에는 왜 그런 가치가 중요했는지 들어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서로 배우기 자세가 집안에 깔리면 세대 차이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집안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나 가정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희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해야 하나라고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부처님은 역할 분담이 잘 안 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먼저 성심껏 움직여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누가 하기 싫은 일은 계속 미루고 누군가 혼자서만 애쓴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미루던 사람과 희생하던 사람 사이에 균열이 커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일단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주되 그걸 통해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하긴 싫지만 그래도 이걸 내가 맡아서 처리하면 집안이 편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먼저 몸을 움직이면 그 모습을 본 다른 가족도 책임감을 느껴 따라오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소통이 필수적이어서 무조건 희생만 하다 보면 나중에 번아웃이 올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보완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겪는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태도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울증이나 질병, 직장 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을 때 다른 식구들이 너 왜 그렇게 약하니? 빨리 정신 차려라고 압박한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서로의 고통을 가볍게 보지 말고 진심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고 싶다. 내가 들어줄 테니 마음 편히 말해보라고 말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쉽게 전달될 것 같지만 막상 가족끼리 고난을 대할 때면 오히려 무심하거나 냉담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내 일도 힘든데 내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 당사자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면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편안함과 안정을 찾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방식이야말로 가족이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더불어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인식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식사 시간에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흔히 사람들은 가족의 존재가 평범하다고 여기지만 삶의 위기나 질병,
사고를 겪으면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큰 버팀목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 집안 공기가 따뜻한 건 가족 덕분이구나 하고, 한 번 마음속으로 곱씹는 습관만 가져도 대화 톤이나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밥 맛있게 먹었어. 정말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좋았어. 정도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이 늘 곁에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인연에 감사를 느끼는 순간 가정의 분위기는 그 자체로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가르침 안에서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길 바라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용인즉슨 집안에서도 삶의 지혜와 배움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제도적인 종교나 스승의 가르침은 절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만 배우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가정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 밖에서도 훨씬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것부터 갈등 조정과 사랑 표현, 도덕적 가치관과 마음 공부에 이르기까지 가정은 하나의 작은 수행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고 삶의 원리를 체득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 우리의 집안은 어디까지 이 원리에 다가가고 있을까요? 가족끼리 얼마나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마음을 나눌 기회를 얼마나 만드는지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기에는 가족 관계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제 행동이겠지요. 만약 이 영상을 다 읽고 그래,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해도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너는 어땠니? 한마디만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귀 기울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누가 맡았는지 점검해보고 편중된 일이 있다면 서로 배분을 재조정해보는 일도 괜찮습니다. 무심코 툭툭 던지는 거친 말이 있었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나 서운함을 그냥 감추지 말고 차분히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거나 극단적인 문제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서 부처님이 제시한 마음 공부만으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건 이상론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꾸준한 대화와 배려로 상당 부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부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요컨대 시간을 들여 한 걸음씩 접근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엔 미지근하거나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사랑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언젠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처님의 교훈은 오래된 이야기라서 현대 가정에는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하나의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혹은 내가 오늘부터 당장 집안에서 작은 친절이나 대화 시도, 책임감 있는 행동, 부드러운 말투, 심리적 공감 같은 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이 떠오른다면 부디 바로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금세 해체되지도 않습니다. 길고도 깊이 연결된 존재이기에 지금의 작은 변화가 길게 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 가족은 통하지 않아라며 단정 짓고 포기하지만 사실 약간의 태도 차이로 인해
극적인 개선을 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오래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고 짧지 않은 영상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랑과 이해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풀어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안에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 사소한 다툼이 생겨도 차분히 대화하며 상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작은 갈등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훗날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자주 만들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가족이 힘들 때는 함께 괴로움을 나누며 고마운 마음을 자주 드러내면 서로의 정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오래된 지혜를 조금씩 적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갈등도 천천히 풀려나가고 가족 전체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부터 한 걸음 나아가 지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뭉친 가족 관계가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가족끼리도 각자 일과 생활에 치여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작은 실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모여 안부를 묻고 서로 내가 오늘 힘들었던 것이나 재밌었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 10분이 집안 공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소소한 움직임들을 지켜보는 아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배려, 책임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데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작아 보여도 한 사람의 운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무대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믿고 시도해보라는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 시도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내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말문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또 무뚝뚝하게 반응하더라도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상대도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안에서 서로 사랑과 이해를 교환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토록 길고 장황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동기가 되어 실제로 가족 간 작은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빛을 발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랑과 이해로 가정을 지켜내는 방법을 풀어봤습니다. 물론 현실적 제약이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교적 통찰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온 가족이 소통을 이어가면 많은 문제가 완화된다고 시사합니다. 어떤 날은 엄마와 얘기가 잘 통해도 아빠와 불화가 생길 수 있고 혹은 자녀가 사춘기로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닫지 않고 계속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쌓여 어느새 예전엔 불가능하다 여겼던 화목과 안정을 가족 모두가 누리게 될 거라고 부처님은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집 안에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